안녕하세요, 와인 여신입니다. 보르도 레이블 읽기 전편, 보르도 좌한편 잘 보고 오셨나요? 아직 안 보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바로 여기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르도 좌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 주는 그쵸, 예상이 되시죠? 맞습니다. 보르도 지롱드강의 우측, 보르도의 우한, 그리고 살짝 소테른과 바르삭의 에티켓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시작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보르도의 좌한은 엑스포가 열린 1855년 엑스포를 대비해 그랑크리 제도를 정비하면서 정립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만 해도 보르도 우한은 좌한에 비해 대우가 좀 안 좋았던 게 사실입니다. 쟁쟁한 AOC 마을을 보유하고 있던 좌한에 비해 우한의 유명한 마을은 글쎄요, 생테밀리옹이나 뽕으롤 그리고 프랑상 정도를 제외하면 인지도가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보르도 우한에서도 보르도 그랑크리가 정립된 지 100년 만인 1955년 생테밀리옹 그랑크리가 제정되면서 품질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고, 특히 슈발블랑이라던가 오존, 앙젤로스 같은 위대한 와이너리들이 그 가치를 증명하면서 좌한 못지않은 품질로 관심을 받게 됐죠. 또 뽀므롤 지방에서는 메를로 품종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주목이 시작됐고, 보르도 와인의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파트루스, 그리고 게러즈 와인으로 보기에도 하는 루팽, 그리고 시간을 두고 조금씩 더더욱 인정을 받고 있는 라프레르 등의 와인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좌한 못지않은, 아니면 어쩌면 그 이상의 프리미엄 와인 생산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일단 좌한에 비해서 우한은 내용이 약간 까다롭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전체 지역을 관통하는 와인의 등급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에티켓을 읽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메독, 그라브처럼 큰 덩어리의 표기를 잘 하지 않아요. 리브드네라는 이름의 통칭이 있기는 한데 익숙하신가요? 글쎄요, 저는 좀 어색하네요. 지역별로 공부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 반대로 얘기하면 생테밀리옹을 제외하면 중요한 등급이 없기 때문에 이 공부해야 되는 지역의 수는 오히려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아래 등급의 와인은 보르도, 그 상위급의 와인은 마을 이름을 표기해 놓은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둬야 할 마을도 좌한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는 거죠. 프록삭, 생테밀리옹, 뽀므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요. 자, 뽀므롤 와인의 대표 주자인 파트루스, 그리고 고가 와인 중 하나인 라플레르 파트루스의 에티켓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둘 다 고가의 와인이지만 두 와인의 가격 차는 그래도 수배 정도가 나죠. 그리고 뽀므롤 와인답게 둘 다 뽀므롤이라는 표기는 정확하게 되어 있지만 등급의 표기가 없죠. 이는 뽀므롤 와인은 초고가부터 중저가까지 와인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따라서 뽀므롤 와인을 구입을 하러 가실 때는 미리 어떤 와인을 구입할지, 그리고 에티켓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미리 확인을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참고로 모든 케이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메를로의 함량이 높은 뽀므롤 와인들은 대체적으로 가격이 높다는 특징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생테밀리옹의 경우는 와인의 등급이 1955년 제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의 10주기 정도로 와인들의 등급을 다시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르도 좌완의 와인의 패착에서 시작된 움직임인데요. 보르도 좌완은 사실 무통 로칠드를 제외하면 등급의 제정이 거의 바뀐 적이 없죠. 여기서 발생한 문제가 더 높은 등급을 가진 와인이 더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한마디로 등급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생테밀리옹은 아무래도 그보다 뒤에 등급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급을 주기적으로 재편을 하게 됩니다. 생테밀리옹 와인을 고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그랑크리의 표기인데요. 제가 두 개의 와인의 에티켓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와인은 샤또 벨뷰고요. 두 번째 와인은 샤또 비아미네르입니다. 두 와인의 에티켓을 자세히 보다 보면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둘 다 생테밀리옹 그랑크리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비아미에르에는 그랑크리 클라세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죠.
이게 생떼멜리옹 와인을 고를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되고 또 판매하시는 분들조차도 잘 모르고 판매를 하시게 되는 포인트인데요. 생떼멜리옹 그랑크리는 인정받지 않은 표기고 이 클라세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생떼멜리옹 그랑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 생떼멜리옹 와인에 대해 얘기할 때 일부러라도 클라세라는 표현을 붙여서 하는 편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 두실 점은 생떼멜리옹 클라세 A, 클라세 B, 클라세 이렇게 3개의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클라스 A는 샤뚜빠비, 샤뚜삐장만이 존재하고 사실 오히려 더 윗급으로는 과거로부터 인정받아왔던 슈바블랑 오전 앙잘루스는 이 생떼멜리옹 그랑크의 표기를 자진으로 포기한 상태죠. 예외가 생기면 따로 외워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시다 보면 저절로 외워질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슈바블랑과 오존 앙잘루스는 한번 마시면 쉽게 잊혀질 맛이 아니에요. 다만 기억하셔야 할 점은 생떼멜리옹 그랑크리는 등급의 변화가 10년 정도 주기로 있기 때문에 심지어 가장 최근의 변화는 불과 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샤또의 와인이라도 등급 표시가 빈티지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랑크리를 사실 때는 그랑크리 클라세 뒤에 클라세까지 확인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빼놓으면 약간 아쉬운 보너스 소테른과 바르삭입니다. 소테른과 바르삭의 등급 표기는 언제 생겼을까요? 1855년 좌왕과 함께 제정이 되었습니다. 총 4가지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등급은 프리미어 그랑크리 클라세 수퍼리오레, 두 번째는 프리미어 그랑크리 클라세, 세 번째는 그랑크리 클라세, 네 번째는 무등급입니다. 자, 4개 에티켓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소테른의 원앤 온리 프리미어 그랑크리 클라세 수퍼리오레의 샤또 디캠입니다. 네, 이름과 빈티지 말고는 아무 표기가 없죠. 자신감일까요? 그런데요, 프리미어 그랑크리 클라세 수퍼리오레를 외우느니 차라리 그냥 이겜 하나를 외우는 게 쉽겠죠. 이겜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따로 외워주자고요. 우리 이 샤또 디겜에 대해서는 제가 신의 물방울 11사독 때 자세히 다뤘거든요. 여기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에티켓은 의외색입니다. 프리미어 그랑크리 클라세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셨나요? 제가 좌편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프리미어도 그랑크리도 다 좋은 의미니까 둘 다 붙이면 더 좋다고, 대박 좋다 이랬잖아요. 이 등급의 와인은 11종이 있고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시드로, 의외색, 꽃대 정도가 자주 보인 듯해요. 하지만 에티켓을 읽을 수 있게 됐으니 이제 우리 아무 문제 없이 모르는 와인이라도 고를 수 있겠죠? 세 번째 에티켓은 샤또 밀르입니다. 그랑크리 클라세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네요. 세 번째 등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단순한 에티켓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등급은 에티켓이 좀 화려한 경향이 있어요. 문구를 잘 찾아서 읽어보시다 보면 또 등급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에티켓입니다. 까르메르드 리웨색인데요. 세컨드 와인이기 때문에 그랑크리 등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에티켓이 조금 더 단순해졌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소테른 와인이 인기가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다른 와인 별로 인기 없으니까. 뒷겜을 제외하면 장터 기간에 잘 찾아보시면 비록 프리미어 그랑크리라도 꽤 합리적인 가격에 구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또 다른 와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올빈들도 보여요. 그러니까 소테른 바르삭 와인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장터 기간에 여유 있게 구매해 두시면 두고 드시기 좋을 거예요. 또 소테른 와인은 보관이 용이한 장점도 있거든요. 자, 지난 시간부터 해서 보르도의
우안, 그리고 소테른 바르사까지 와인 여신과 함께한 에티켓 읽기 여행은 어떠셨나요? 이제 보르도 와인만은 한정하고 보면 와인 에티켓을 좀 읽을 수 있다 하시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와인의 에티켓을 읽다 보면 다른 와인들도 조금씩 더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지역의 와인 에티켓 읽는 방법으로 돌아올 거니까요. 그럼 우리 장바구니 들고 보르도 와인 쇼핑하러 샵으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지역의 에티켓 읽는 방법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